오늘의 시작을 속속 분석해주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분석 뉴스타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고 와. 뭐 기분 좋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 초반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연휴를 앞두고 있는 건 좋지만 시장이 안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장이 좀 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백이라는 부분을 기간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주식을 좀 담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오늘도 아마 좀 하방 압력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이때라도 팔아야 될지 좀 어려운 결정이지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오늘 내일 조금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주식을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닝 시즌이 시작을 좀 했죠. 약간 뭐 기대 반, 우려 반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금융주들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빅테크 종목군들 발표가 시작을 하고 2월 초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다다음 주가 되는 그때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발표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제한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선 반영되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도 지표는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매 판매가 좀 안 좋게 나온 것이 금리 상승 둔화라든지 금리 인하 연말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약간 갑자기 이제 이걸 해석을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흘러내리게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수록 안 좋은 실적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연초에 지금 논리가 뭐 금리 상승은 좀 둔화될 것이고 또 연말에 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리오프닝에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조금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중국 리오프닝 뭐 이러한 대형 테마주에 대한 어떤 관심은 아직은 살아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FOMC 전까지는 일단은 제한된 반등,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2월 이후의 흐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조정 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 2350포인트 내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뭐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해요. 여기서 뭐 2300을 또 깨고 내려가고 뭐 설사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매수 타임이라고 보는 거고 아마 조금씩 이 하방 압력이 생기면 이 매수 압력이 더 생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저가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하방 압력이 크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그 당일이나 아니면 뭐 일정 기간은 좀 변동성이 유발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싸요. 물론 일부 종목은 좀 비싼 종목은 있지만 너무나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2300대에 있는 지수대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눌림목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도 좀 유망하다고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여쭤볼게요. 반도체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 2분기 때까지는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좀 턴어라운드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지지를 해주고 버텨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전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미 4분기 실적은 이미 확인된 것이고 1분기 때 실적을 발표를 보면서 그때 경기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2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확신이 든다라면 저는 뭐 한 2, 3월 정도서부터가 진짜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뭐 중간중간 흐름을 보니까 이게 2분기 바닥도 쉽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온다라면 타이밍 자체는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3월 그 1월 3일쯤에 가이던스 발표 잠정 예상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한번 오르고 나서 전혀 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한 것이 과연 정말 이게 바닥일지 아니면 이번에 본 실적 발표를 할 때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은근히 보시면 DDR5라든지 뭐 EUV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조금 모양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 1월 말 정도가 되면 새로운 추세가 나오든가 아니면 조금 실망을 하면서 흔들림이 나오든가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그러면 리오프닝이거든요. 네. 리오프닝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여행 항공 쪽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BOJ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행객 수도 증가하고 또 설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서라도 여행주들 담아봐도 좋을까요? 네, 뭐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몇 번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지금 한일 간의 노선의 양국 그 입국자, 출입국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1위 출국 국가가 도시가 서울 그리고 한 4위, 3위 하는 도시가 부산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으로 가는 그 여행객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단거리 노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도 신규 노선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인천이라든지 뭐 김포공항, 부산공항 쪽으로 해서의 어떤 노선이었다면 지금은 그 외의 지방공항도 노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해외여행 좀 동남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좀 많이 가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그 수요는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뭐 한 1월 말, 한 2월 초 되면 이제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 띄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에 중국이 뭐 우리나라 관련해서 비자 발급 중단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뭐 1년, 2년 갈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중국 비자 발급에 대한 리스크도 해소가 된다라면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에 보면 LCC 항공사들, 뭐 진에어, 제주항공, 특히 뭐 LCC 항공사들의 그 여객 운송이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을 뛰어넘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실 필요 있고 또 환경도 나쁘지 않죠. 일단 달러가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유가도 하락을 하면서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 뭐 저는 뭐 진에어를 좀 대장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신흥국 쪽은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좀 패키지 여행 수요가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모두 투어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만한 아웃 없다고 하는데 아웃들의 LCC의 몸짓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속에서 항공주들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앵커님께서는 네. 그렇다면 이번 BOJ의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행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BOJ가 결정을 내렸을 때 순간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나타나면서 다시 달러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또 엔화 강세로 갔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달러 일방향의 강세 움직임은 좀 일단락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도
물론 여기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가파르게 또 아주 강세로 가서 1200원 깨고 1100원 깨고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 원화의 변동성 자체가 1450원에서 지금 1200원 초반까지 200원이나 내려와서 충분히 이제는 좀 뭐랄까 좀 나갈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더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수요들이 백신을 맞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진에어 아니 모두 투어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또 가서 뭔가를 살 거기 때문에 면세점도 또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말씀하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항공과 여행 패키지 말고 또 조금 더 추가해 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이제 국내로 또 들어오는 여행객을 그렇죠. 본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은 카지노.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GKL이 다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중국 관광객이 넘어오고 있지 않아서 좀 더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들어온다라면 이게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온다라기보다는 지금 갈 수 있는 일단 처음에 대부분 나라가 여행에 대한 어떤 해외 여행이 이제 빗장이 풀릴 때 먼 노선을 가는 게보다는 단거리 노선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좀 안전성이나 이런 걸 좀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점 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면세점 주들이 뭐 신세계라든지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좀 상승 탄력도가 좀 더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CC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LCC가 올랐을 땐 항상 유증 이슈가 나오고 또 오르면 유증 이슈가 나와서 제가 인식이 좀 그러면 LCC는 내가 더 투자하면 손실을 보는 섹터가 네. 아닌가라는 인식을 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됐을까요? 약간 유증 이슈들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 불확실성 좀 해소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이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상증자 이슈가 있다라면 주가는 상당히 부정적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지금 중국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해외 여행 계획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흑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업황이 개선되면서 기존에 부담이 되었었던 부분들을 일부 유상증자로 해소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확충한 상태에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네. 이제는 뭐 자본 확충 이슈가 좀 줄어들 테니까 오히려 시장은 ROE가 높아진다는 인식으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해석을 해봅니다. 소비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소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세 번째 이슈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는 담대한 소비가 이제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안의 방구석 소비라고 할까요? 소소한 소비? 예, K 콘텐츠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아침에 아마 넷플릭스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미국이 장 마감 후에 나올 텐데 예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좋게 안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혜다. 왜? 그 컨텐츠를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그쵸. 이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번에 이제 그 중간 요금제를 도입을 하면서 좀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가격은 많이 싸지긴 하지만 그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못 느끼고 있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외출 인구가 많아지고 또 지금 OTT 서비스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 디즈니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OTT 서비스가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과당 경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입자를 좀 확보하는데 녹록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수록 이제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것은 좀 컨텐츠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투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주로 이제 구독을 해서 보고 있는데 막상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별로 볼 게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좀 이제 시대, 좀 예전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좀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할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선택을 할 때 자체 콘텐츠를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 콘텐츠를 더 확대할 것이냐 본다면 외부 콘텐츠를 더 많이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체 콘텐츠는 아무래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또 그것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면 그로 인해서의 어떤 가입자 유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체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러 콘텐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라면 기존에 있는 콘텐츠 혹은 앞으로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여러 좋은 작품들이 있는 콘텐츠 업체들은 새로운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라면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 어쨌든 중국을 계속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수출을 못했는데 수출할 수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반영된다라면 좀 뭐 컨텐츠 관련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1타 스캔들인가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1기에 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SMG 엔터라든지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라는 게 최근에 성공을 하는 것이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의 드라마화, 영화화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이런 웹툰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뭐 핑거스토리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저는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넷플릭스 회원이 뭐 60% 이상이 한국 작품을 시청할 정도로 한국의 매출이 넷플릭스의 매출이 한국이 거의 뒷받침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그 SNG 엔터랑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 차트를 보니까 너무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개복치 심장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아 이게 쉽게 클릭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이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실 때 저점에서 보시면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최근 한 2주, 3주 이렇게 시간을 좀 줄여서 보신다라면 뭐 SMG 엔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난 그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회사가 지난 12월 8일에 상장하고 나서 한 3일 오르고 한 2달 행보하고 나서 이제 시세가 분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갑자기 뭐 하한가를 맞을 가능성은 없다. 네. 그럼 오히려 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형태로 간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도 뭐 아주 나쁜 시점, 너무 높은 고점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설날을 앞두고 시장도 잠시 쉬고 있지만 오늘 두 분의 넥타이가 또 빨간색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오늘 상승장 기원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